자, 2024년 들어서 서울의 그 외지인들, 아파트 투자하셨던 그 외지인들 감소세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외지인들이 줄어들었던 이런 배경들도 한번 살펴볼 테고, 그 배경 안에서 투자 전략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볼게요. 서울의 그 아파트 매입 비중, 우리가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가장 선호를 하는 지역이 어디냐? 특히나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항상 서울, 수도권, 지방 이렇게 나눠 놓죠. 그 지방 안에서도 서울이라는 지역은 가장 전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주택가격도 가장 높고 어떤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지역, 그 지역이 서울입니다. 그리고 그 외에도 상품군으로 본다면 아파트라는 상품, 이 상품이라는 것이 가장 인기의 척도가 되는 그런 주택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서울 시장에 이런 아파트를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동향도 좀 살펴보고, 또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투자 시장을 읽는 선행 시장으로도 판단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. 그 내용들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변화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, 자, 지금 살펴보면 2023년도를 보면, 자, 이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 비중들이 꽤 높았죠.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외지인들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샀던 그 비중 자체는 24.6% 정도가 됐었는데, 올해 22.7%로 약 한 2%포인트가 감소가 된 겁니다. 왜 이런 요인들이 있냐라고 본다면, 지금 그 이제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이 뭐 떨어진 매력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? 이 서울이라는 지역이 매력도가 떨어졌느냐? 아파트라는 상품이 매력도가 떨어졌느냐?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봐야 돼요. 네. 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매입 비중이 떨어진 거가 최근에 이 리서치를 통해서 나온 건데, 이게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준입니다. 그래서 왜 이런 부분들이 떨어졌냐? 가격 부담이 증가를 했다. 투자에 있어서 수요가 축소가 되는 건 뭐죠? 가격이죠. 가격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2024년도에 신고가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늘어났죠. 늘어났습니다. 그러면은 신고가가 됐다라는 건 기존에 있는 가격을 뛰어넘은 거가 되겠죠. 그러면 여기서 더 매입을 하게 된다라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그 어떤 추격 매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의 아파트에 대한 가격의 부담도 높아진 것도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신고가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 신고가 대비했을 때 추가적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어줘야 되는데, 최근 거래량 축소가 되고 주택가격 동향 보면 서울의 실거래가는 아파트가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지금 당장 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통해서 투자 시장에서 조금 매력도를 잃었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리고 금리 환경도 지금 좋지 않잖아요. 뭐 여전히 뭐 시장에 있는 금리는 기준금리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연동되지 못하고 주택담보대출이 매력적인 상품의 분으로 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. 그러면 역시나 이 가격에 하나의 발판이, 역시나 높은 발판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는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런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. 이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아파트 시장은 지금 3년 정도가 하락이 이어지다 보니까 거긴 더 심한 상황인데, 그거를 이제 논외로 얘기하는 거는 서울이라는 지역 자체가 시장을 읽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. 자, 그러면은 외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니겠죠. 이분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비중은
24.6%에서 22.7%로 떨어졌는데 어떤 지역들이 떨어졌냐라고 보면 강남 3구, 그리고 인기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마용성 지역의 마포 지역, 이런 것들이 떨어진 거예요. 자, 요 지역들을 잘 살펴보면은 인기 지역 강남 3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이잖아요. 예.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비중 안에서는 그때 당시는 이런 비중을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거는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있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지역들이 매입들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났는데 24년 들어와서는 가격이 높다 보니까 강남, 서초, 송파 이 지역의 외지인에 대한 매입 비중이 떨어졌다. 그래서 지난해보다 이 세 곳은 다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마포구도 상당히 인기 있는 지역이잖아요. 마포구는 작년에 외지인들이 거의 뭐 3명 중에 1명 정도는 마포구에 매입했었는데 이젠 4명 중에 1명 정도로 비중 자체가 떨어졌다. 포인트로 보면은 5%포인트 이상이 떨어진 거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그 비중이 좀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. 네.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좀 떨어졌다.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강남 3구하고 마포 지역은 가격이 좀 조정이 됐을 때 매입하면은 어떤 투자 수익에 대한 실현 뭐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, 또 거기에 실제 그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수요 아닌 외지인 수요들도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떨어지게 된다면 이 지역들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이렇게 아파트의 매입 비중이 떨어진 상황 안에서도 눈에 좀 띄는 곳이 있어요. 성동구라는 지역은 매입에 대한 비중이 증가를 했거든요. 자, 이렇게 떨어졌는데, 자,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있냐면 성동구에는 지금 23.9%에서 25.5%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. 여기에 지역에 재밌는 일들, 그리고 어떤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떤 곳에서 생기냐면 그 지역 일대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. 그리고 성동구라는 지역 자체가 마용성 지역 안에서도 강남하고의 접근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러면은 여기 강남 3구에 있는 수요자들이 강남은 신고가도 계속 올라가고 또 거기에 아파트 가격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래도 강남하고 좀 인접한 지역들, 마용성 지역 안에서 재개발, 재건축이 활발하게 있는 곳, 이 성동구들을 유의있게 보는 거죠. 네, 유의있게 보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된다든지 또는 어떤 개발에 대한 기대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은 향후에 주택 가격의 반등 시기가 또 크게 나타났을 땐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특히나 프리미엄들이 형성될 수 있는 재개발 사업지들 뭐 이런 것들도 좋고요. 뭐 행당동에 있는 리모델링 단지나 재건축 단지 뭐 이런 지역들도 좋고요. 그 다음에 완성이 되어 있는 왕십리 뉴타운에 있는 뭐 주요 아파트들 뭐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상황심리하고 왕십리 쪽 사이에 있는 재개발 사업지들 뭐 하왕 9구역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도 최근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도 살펴보신다면 성동구의 매력은 아직까지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. 근데 이제 여기도 어떤 투자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또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겠죠. 가격이 올라가면 혹시 가격 부담에 대해서 증가하고 뭐 이런 외지인 비율들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뭐냐? 그러면 이 강남 3구 마용성에 있는 지역에 진입 못하게 되고 노원구나 도봉구, 강북구에 있는 사업지들의 투자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되겠죠.
하지만 투자를 한다면 그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 앞쪽에 있는 지역들, 뭐 이런 지역들로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지역 노원구, 도봉구, 강북구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들이 들어가는 지역보다는 실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들어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약화될 수 있고 또 금리의 변화라든지 주택가격이 조정받을 때 가장 영향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또 분양가 상한제 지역들을 검토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 안에서는 청약 경쟁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. 또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급의 과잉 이런 부분들도 우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방에 아파트를 투자하시려는 분들, 그 금액으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서울 수도권을 조금 더 모니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금리 인하의 속도가 뭐 빠르게 떨어지고도 있지만 시장 금리는 역시나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들, 이런 지역들, 그리고 서울권에서도 좀 저렴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곳들, 뭐 한 2억대, 3억대 정도에 접근 가능한 그런 투자 물건들, 뭐 이런 것들은 재개발해서 투자의 방향을 좀 찾으시길 바라겠고요. 뭐 한 10억 미만, 뭐 한 7억에서 한 10억 미만 정도 투자를 하시거나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아파트 안에서 뭐 신축 아파트를 뭐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. 뭐 지방권에서 산업단지가 좀 개발되고 이런 지역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 국면이고 불안 요인들이 여전히 시장 안에서 있다 보니까 관망세에 있는 시장 안에서는 안정적인 지역들, 그 지역이 뭐 서울이 되겠죠. 그 지역 안에서도 강남 3구, 그다음 마용성 안에서 좀 핵심 지역에 저렴한 물건들, 뭐 이런 물건들 위주로만 매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입 비중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라고도 판단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지역에 있는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지역 외 지역 안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서울이라는 지역 자체가 그래도 안전자산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, 그 다음에 강남 3구, 뭐 성동구 이런 재개발 재건축 호재 단지는 그래도 투자 매력도가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또 이제 소액으로 뭐 빌라라든지 이 성동구 같은 경우는 신축은 좀 어려울 것 같고 2000년대 준공된 뭐 입지가 괜찮은 곳들, 뭐 이런 지역들에 선별적인 투자가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준시주 아파트 이런 것들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서울에 있는 아파트나 서울 지역 투자 대상들이 가격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그래도 우수한 그 안전자산 투자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큰 배경으로 두고 어떤 투자의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철저하게 입지 그리고 수요, 개발계획 이런 것들 판단하시고 거기에 자금 여력들 맞추신 그 계획들 하시고 좀 접근을 하시면은 그래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화 경제.